그래서 이걸 보면은 현대가 보통 놈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8 가솔린보다 딱 3년치의 유류비 이득을 차량가액에 녹여놓은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가이프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모든 조합에는 7인승 옵션을 추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립 시트가 앉았을 때의 편안함은 물론이고 가운데 센터 터널의 공간도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열의 통풍 시트를 넣어주는데 이걸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 4인 가족이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7인승 조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륜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륜 베이스의 SUV이기 때문에 사륜 구동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윈터 타이어를 넣는 게 낫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스마트 센스 2 컨비니언스 추가하셔가지고 3,70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스클루시브의 가격이 3,527만원으로 매우 착한데요. 그에 비해 웬만한 옵션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말이 깡통이지 깡통이 아닙니다. 산타페로 치면 거의 프레스티지급의 옵션이죠. 1열, 2열 열선 시트에 1열 통풍 시트,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에 블루링크까지 되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딱히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2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장거리 주행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를 그냥 동네 마실이나 다닐 용도로 쓰실 분은 없죠. 이렇게 큰 차를 사면 결국 멀리 놀러 다니고 싶어지기 마련인데요. 주말에 영동 고속도로, 서울 강릉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막히는 거 잘 아시죠? 그럴 때 악셀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정체길 운전하는 거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운전이 피곤하면 그것만큼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피곤해지지 않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95만원짜리 스마트 센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 경고장치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있기 때문에 커다란 차체로 인한 사각지대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소하게 추가되는 전방 출발 알림 기능도 시내에선 꽤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95만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팰리세이드를 싸게 사시려고 해도 스마트 센스는 꼭 넣으세요. 컨비니언스가 80만원으로 살짝 비싼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컨비니언스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 하나 보고 넣는 거죠. 투싼이나 셀토스급 차량에는 솔직히 전동 트렁크는 필요 없습니다. 뭐 차가 그리 크지도 않고 트렁크도 높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트렁크를 꽤 자주 열고 닫을 텐데 이 큰 차의 트렁크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열고 닫는 거 꽤 힘듭니다. 또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할 때도 좋고요. 이지 액세스 기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풀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야간 운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굳이 130만원 더 줘가면서 돈 쓸 필요 없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없는데요. 하지만 후측방 모니터보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사각지대 충돌 방지에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야 좀 신기하지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인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비 오면 그냥 와이퍼 키는 거 어렵지 않죠. 아무리 와이퍼가 오토로 움직인다지만 이게 뭐 사람 마음에 딱 맞게 움직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직접 와이퍼 속도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 와이퍼보다 앞유리 발수를 열심히 해주는 게 비 올 때는 훨씬 낫더라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팰리세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는 필수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팰리세이드가 아무리 크다고 해봤자 그냥 대형 SUV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버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방 후방에 센서 다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 4,07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75만원 올랐습니다. 1번 조합에 비해 375만원 올랐지만 13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까지 넣는다 생각하면 사실상 245만원 오른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245만원에 뭐가 더 들어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
7인치 LCD 클러스터의 경우 확실히 3.5인치 모노 액정보다는 보여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후측방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고요. 1열과 2열이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는데 퀼팅 나파 가죽 시트에 비해 그다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내장의 곳곳에도 인조 가죽이 감싸지니까 고급감에선 익스클루시브보다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팰리세이드 같이 큰 차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찌 보면 필수라고도 할 수 있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천연 가죽 시트도 재질은 충분히 고급스럽죠. 거기에 퀼팅 패턴의 모양도 나파 가죽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줘가며 디자인 셀렉션 할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 도어 커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정 필요하다 싶으시면 한 만원짜리 자석식 뒷좌석 커튼이 있거든요. 그거 달면 됩니다. 그 만원짜리 뒷좌석 커튼은 아예 안막처럼 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순정 선 커튼보다 훨씬 더 빛을 잘 막아줘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 줘가며 패밀리 옵션 넣을 필요 없습니다. 3열 파워 폴딩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3열 시트를 뭐 펼 일이 있을까요? 어쩌다 가끔씩 한두 명 더 탈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만 직접 펴주면 됩니다. 굳이 전동으로 열고 접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펴는 게 그리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전동식보다 빠릅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7인치 계기판도 후측방 모니터 화면 잘 나오죠.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이라고 해봤자 일반 바늘 계기판과 나오는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은 프레스티지의 디자인 셀렉션, 패밀리, 테크2 추가하셔가지고 4,37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300만원 올랐습니다. 디자인 셀렉션을 넣으면 앞좌석, 뒷좌석이 나파 가죽으로 바뀝니다. 그와 함께 버건디 가죽이나 네이비 웜그레이 투톤 가죽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버건디 가죽을 고르면 천장의 스웨이드가 블랙 컬러로 바뀌는데 저는 이게 꽤 차분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페달도 메탈 페달로 바뀌는데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밟았을 때 느낌도 일반 고무 페달에 비해 덜 미끄러운 재질이라 좋습니다. 패밀리도 70만원이라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동식 럼버 서포트의 조절 범위를 위아래 위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쿠션이 익스텐션 되는 시트로 바뀌기 때문에 허벅지를 받쳐주어 장거리 운행 시 하체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요. 또한 아이들을 뒤에 태운다면 안전하차 보조나 뒷좌석 도어 커튼 같은 옵션도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 외에도 전동으로 접히는 3열 시트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도 편하게 접고 펼 수 있으니까 패밀리 옵션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2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이라 추천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넣고 나면 좋긴 한 게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를 사고 난 후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라 사용 빈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요. 12.3인치 LCD 계기판도 작년 모델에선 빠져있던 거라 19년형과의 차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렐 오디오도 없는 것보다 아무래도 있는 게 음악 듣는 게 좋은데요. 작은 차라면 모를까 실내가 큰 차라면 스피커 개수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옵션 다 넣을 거면 그냥 차라리 캘리그래피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네, 아닙니다. 일단 캘리그래피가 앞서는 옵션을 봐야 되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에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도어 스피커 메탈 그릴, 퀼팅 인조 가죽 도어 감싸기, 앰비언트 무드램프 더 들어갔다고 해서 190만원 더 비쌉니다. 저는 차라리 이 190만원 아끼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캘리그래피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휠 인치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팰리세이드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뻐지는 것도 아니죠.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겉멋보다는 넓은 실내를 즐기려고 타는 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외장에다가 돈 많이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넣는다고 해서 뭐 팰리세이드가 GV80이 되는 게 아니죠.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죽 스티어링도 충분히 그립감 괜찮습니다. 정 스포티한 가죽 스티어링 갖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튜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 괜찮은 반펀칭 스티어링 휠 커버 사서 끼우면 됩니다. 공기청정기 없는데요. 저는 차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바로 이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차량 필터에서 미세먼지 걸러서 차량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차량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마치 냉동고 안에 냉장고 설치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없는데요. 하지만 이 모니터 하나 달자고 500만원 이상 돈 쓰는 거 너무 아깝죠. 차라리 아이패드 프로 사서 달아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선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펠리세이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 VIP 하셔가지고 5,137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760만원 올랐습니다. 2열 독립 시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각종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가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 뿐만 아니라 냉온장 컵홀더, 앰비언트 무드램프까지 추가되고요. 그 외에도 스피커 내장형 헤드레스트나 도어 트림이 내장된 무선 충전기, 250만원 상당의 2열 모니터까지 생각하면 GV80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GV80보다는 더욱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다른 TX 옵션은 몰라도 35만원짜리 사이드 스텝은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펠리세이드가 살짝 높은 편이라 사이드 스텝 있으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타고 내리기 편하더라고요. 물론 외부 업체에서 싸대로 달 수 있긴 하지만 괜히 규격 안 맞는 제품 달아서 나중에 차량 검사 시 통과 못하고 뜯고 재작업하느니 정식으로 달아줄 때 다는 게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70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1열, 2열 여선 시트에 통풍 시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테일게이트에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까지 추가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375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4,07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풀 LED 헤드램프에 천연 가죽 시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7인치 LCD 계기판까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펠리세이드를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30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37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에 스웨이드 내장재,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LCD 계기판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76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5,13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반펑칭 가죽 스티어링 휠에 2열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 앰비언트 무드램프, 2열 모니터와 냉온장 컵홀더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가성비로 타기에는 딱 2번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4천만원급의 가격으로 7인승 시트에 천연 가죽 시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해서 실내 내장재로 봐도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내장의 고급감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75만원짜리 디자인 셀렉션 정도 넣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이것도 좀 아쉽다 싶으신 분이라면 그냥 3번 조합 가셔야겠죠. 경쟁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GV80이니 모하비니 해도 크기만 놓고 보면 펠리세이드는 절대 부족한 차가 아닌데요. GV80은 펠리세이드에 비해 길이는 35mm 작고 좌우폭은 같지만 휠베이스가 5mm 더 큽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만 보면 둘 다 거기서 거기인 차로 보이고요. 물론 웅장함에 있어서는 펠리세이드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실내 공간도 수치상으로야 GV80이 더 크긴 하지만 저는 내부 공간감은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모하비는 길이는 50mm, 좌우는 55mm, 휠베이스도 60mm 더 작은데요. 특히 실내에 탔을 때는 2열의 공간감이 있어서 펠리세이드가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모하비는 좀 좁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해 볼 건데요.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GV80이나 모하비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내 내장재로 보면야 GV80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옵션만 놓고 보면 펠리세이드가 GV80에 비해 딱히 떨어지는 면은 별로 없거든요.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GV80은 펠리세이드에 비해 2,160만원 더 비싸고요. 모하비는 펠리세이드에 비해 783만원 더 비쌉니다. 취등록세를 보면 펠리세이드의 취등록세는 약 259만원에서 360만원까지 발생하며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6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류비 계산해 볼 건데요. 휘발유 1,300원, 경유 1,1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펠리세이드는 1km 운행 시 140원이 소모되며 3만 km 운행 시 419만원이 듭니다. GV80은 429만원으로 10만원 더 들고요. 모하비는 355만원으로 64만원 더 듭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똑같이 500만원 쓴다고 생각하면 펠리세이드는 35,769km를 가지만 GV80은 35,000km로 약 769km를 덜 가게 되죠. 모하비는 42,273km로 약 6,504km를 더 가게 됩니다. GV80이 펠리세이드보다 주유소 한두 번 더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류비와 자동차세를 포함한 3년 6만 km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펠리세이드의 유지비는 약 1,136만원입니다.
됩니다. 그에 비해 GV80은 1,052만원으로 펠리세이드에 비해 84만원 덜 들고요. 모하비는 944만원으로 펠리세이드에 비해 192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3번 조합 기준 GV80은 펠리세이드에 비해 2,228만원 더 들고요. 모하비는 펠리세이드에 비해 646만원 더 듭니다. 모하비가 디젤의 3.0이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유지비 포함해서 많이 세이브가 될 줄 알았는데 3년 6만 킬로 타는 동안 한 140만원 정도밖에 이득을 못 보네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유지비 때문에 모하비를 고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가 GV80이나 모하비에 비해 초반 토크는 조금 부족한 관계로 가속 성능은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력으로 인한 이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3.8 가솔린 엔진은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엔 이게 제네시스 쿠페에도 들어가던 고성능 엔진이잖아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만한 차는 없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차파고 채팅방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3.8 가솔린을 사야 하나 아니면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2.2 디젤을 사야 하나 하는 건데요.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2.2 디젤은 3.8 가솔린에 비해 150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그렇다면 6만 킬로 주행 시 유류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은 1km 주행 시 140원이 들지만 디젤은 1km 주행 시 92원이 듭니다. 그래서 6만 킬로 주행 시 유류비는 144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현대가 보통 놈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8 가솔린보다 딱 3년치의 유류비 이득을 차량가액에 녹여놓은 거니까요. 이제 여기다가 3년 6만 킬로 유류비까지 계산해보면 3.8은 1136만원이 드는 반면 2.2 디젤은 722만원으로 414만원이 덜 듭니다. 이건 바로 3.8과 2.2 간의 세금 차이 때문인데요. 3.8 세금이 1년에 98만원인데 비해 2.2는 57만원 수준이라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가액에 3년 6만 킬로 유지비에 비교해보면 3번 조합이 처음에는 150만원 쌌지만 3년 6만 킬로 이후에는 오히려 3.8이 253만원 정도 돈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과 가솔린을 고르실 때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1년에 138만원을 더 써서라도 4기통 디젤보단 6기통 가솔린의 정수성과 넉넉한 주행감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가솔린 3.8을 사셔야 되고, 반대로 나는 주행거리가 많아서 3.8 가솔린의 유류비와 세금을 봐줄 수 없다 싶으신 분이라면 2.2 디젤 사시면 됩니다.